사실 굉장히 안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굉장하신 분들 뒤에 발표하게 되면은 부담감도 굉장할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지금 좀 홀가분하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기술을 활용하는 입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키 메시지는 무엇을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 키 메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기술의 유통기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임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전에 보신 연주는 제가 활동하는 인디 메이커 팀인 DTMR에서 제작한 수제 전자악기입니다. 수제 쿠키도 아니고 전자악기예요. 여러분 인디 메이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인디 메이커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디 밴드, 그 인디 밴드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발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은 주로 어떤 아이디어를 새로 떠올리고 그런 기획 단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토타이핑 단계 이렇게 두 가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프로토타이핑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50%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 150%까지 뽑아낼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프로토타이핑, 시제품 제작 단계에는 기술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뭐가 있고 그 기술이 어떤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죠. 기술은 얼마나 길까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전자제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1990년대. 그때는 뭔가 전자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했고 돈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회로 기판을 새로 만들어야 됐고 만들어낸 회로 기판 위에다가 하나씩 부품을 납땜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회로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기 위해서 또 이런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몇 분 동안 프로그램을 굽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됐고요. 또 기계의 외곽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 NC가 있는 공작소에 찾아가서 도면 들고 가서 공작소 사장님께 잘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품이 많이 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2016년으로 와서 그럼 요즘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냐? 보시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웬만한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3D 프린터. 많이 보셨죠? 요즘 유행에 타고 있습니다. 어떤 도면을 입력해주면은 그 3차원 물체를 마치 종이 뽑아내듯이 3차원으로 뽑아주는 3D 프린터. 요즘은 가격이 100만 원 이내로 내려갔죠. 그리고 오늘 중심적으로 얘기하게 될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 대표적인 아두이노의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아두이노 아시는 분? 역시 영재학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두이노를 알고 계십니다. 미래가 밝아요. 자, 아두이노가 뭐냐면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고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설계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응용하고 변조할 수 있는 거를 그런 하드웨어를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이 아두이노는 모든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을 공통적인 요소들을 하나에 모아놨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 이 악기도 심지어 아두이노로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그런 공통 분모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로를 새로 만들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공통 분모인 보드를 갖다가 사용하되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두이노를 접하면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쁜 LED를 깜빡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이 LED 덕후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굉장한 걸 만들어냅니다. 3D LED.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이런 RC카,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RC카인데 초음파 센서를 달아가지고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는 RC카를 아두이노 가지고 손쉽게 만들어내고 또 이건 어떤 술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것 같은데 술을 가지고 유량 펌프를 가지고 술을 섞어주는 로봇 바텐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취미생활과 공학을 굉장히 잘 엮은 거죠. 라즈베리 파이라는 또 다른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뭐냐? 원래 목적은 이거예요.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 싼 PC를 보급해서 교육을 좀 돋구어 보자. 이런 목적으로 나와서 사실 이 가격이 한 3, 4만 원 정도 하는 이 저렴한 PC, 이 보드에다가 그냥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붙여서 그냥 PC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두이노 같이 하드웨어를 바깥에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거 가지고 굉장한 장난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닌텐도 게임보이가 지금 2개가 있는데 뭐가 진짜 게임보이일까요? 왼쪽? 오른쪽이 진짜 게임보이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풀컬러 HD인데 이거를 아두이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짝퉁이 진짜보다 낫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아두이노 아니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터치 디스플레이를 얹고 네트워크를 얹어서 그냥 핸드폰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작 핸드폰. 그리고 요즘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게 이런 스마트 미러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반투명 거울을 사서 그냥 붙입니다. 그 거울 뒷면에다가 또 디스플레이를 하나 놔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합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냐? 그냥 아침에 거울 보고 화장하면서 옷 매무새 가다듬으면서 오늘 날씨 확인하고 날짜 확인하고 일정 정보 보는 이런 응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는 안 나왔는데 사람들이 자작을 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런 도구들이 저 같은 사람을 좀 힘들게 해요. 왜냐? 이 라즈베리 파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라즈베리 파이는 한 5년 나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는데 그 발전 속도가 어떠냐면은 14년에 초기 버전을 좀 개량한 게 나왔습니다. 15년에 그 다음 2가 나왔고 15년 말에 그 2를 또 아주 라이트하게 만든 게 나왔고 16년에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지금 좀 새로운 게 나올 시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매년 새로운 보드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겨워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모든 개발 도구, 이런 자작 도구에 있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드로이드가 발전하는 속도는 정말 폭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전까지 근무했던 회사, 비비비라는 스타트업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 목표가 이거였습니다. 어떤 진단기기, 혈액 진단기기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혈액 진단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혈액 진단기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것 같아서 하나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중국에선 이런 짝퉁 아이폰을 잘 만든다더라. 진짜랑 똑같은데 10만 원에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래, 아예 우리도 짝퉁이 되어보자. 중국에 가서 짝퉁 업체랑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하고 중국에 갔어요. 진짜로 중국 업체랑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4.4 버전 기반으로 작년에 하나의 혈액 진단 기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쇼케이스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우리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자, 이제 좀 쉬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도 하면서 놀아보자 하고 구글 개발자 행사에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구글에서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안드로이드 6.0 마시멜로우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는 4.4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자괴감과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중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중국 업체 사장님께 안드로이드 6 못 올려요? 지금 올리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그러다 사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5.0 오랫동안 올릴 수 있습니다. 6.0 못 올립니다. 6.0을 지금 올리고 싶으시면은 삼성하고 일하시든지 화웨이하고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이 회사 지금 2016년 현재 안드로이드 5.0으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구글에선 안드로이드 7.0 누가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너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사실 기술은 도구잖아요. 도구가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도구가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도구를 쓰는 게 너무 쉬워졌고 쉬우니까 도구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뭘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쏟아냅니다. 그러면 사용자들도 빨리빨리 적응해 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스마트워치는 이런 겁니다. 핸드폰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니까 핸드폰을 대체할 수 있는 팔만한 걸 찾자 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아이템을 선정한 게 스마트워치예요. 사실 소비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겠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팔 걸 만들기 위해서 상품을 설계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을 연구하는 건 당연히 하시되 만들 수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왜 만드는지 필요를 찾아서 만들어야 해서 만드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등장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멋진 전자악기를 다뤄주셨는데 실제 기타 소리랑 거의 비슷했죠. 네. 근데 지금 한 기업의 책임 연구가로 계시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전자악기를 또 개발하시고 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악기를 뭐 특별히 개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엔지니어기도 하지만 취미로 밴드 음악을 한 10년 넘게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이 내가 음악을 잘하고 싶지만 음악 비전공자로서 음악 전공자들을 연주로 더 압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작곡으로 압도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가지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음악가들이 악기를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악기를 뭐 한 지금까지 30개 정도 만들었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 사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좀 어려 보이나요? 네. 저는 이 평가단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이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있는지 그냥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거든요. 자, 궁금한 거 시원하게 한번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이정수입니다. 강의를 듣고 나니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의 기반이 그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을 더 쉽게 배우기 위해서 어떤 팁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보고 뭔가 이제 필요성이 떠올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으로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고 계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정말 천재적이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고쳐 나갑니다. 조금씩 고쳐서 뭐 버그가 생기고 컴파일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터지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고치세요. 그게 가장 빠르게 실력을 늘리는 길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기술의 유통기한이라는 강연이 평가단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강연은 임지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